속보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NN 보도가 단 24시간 만에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항만과 공항의 평범한 하루가 국제뉴스의 중심에 선 것인데요. 놀랍게도 주인공은 거대한 빌딩도 수십억 달러 기업도 아닌 11살 아이의 손편지가 전 세계를 울린 것입니다. 결국 유엔까지 움직이며 인천은 세계 공존 도시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상은 왜 평범한 인천의 하루를 기적으로 부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한슨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제 기자 인생을 바꾼 2개월간의 경험이에요. CNN 본사 회의실에서 전화벨이 15분째 쨍쨍 울려댔죠. 모니터 속 붉은 숫자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청률 1위를 기록한 CNN 다큐멘터리. 15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주인공이 화려한 뉴욕도 파리도 아닌 바다와 하늘을 품은 인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개월 전 인천에 파견됐을 때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냥 비행기 몇 대 찍고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권태감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물류와 교통의 허브라지만 특별할 게 뭐가 있겠나 싶었죠. 매일 아침 호텔 23층에서 내려다보는 송도 신도시의 반듯한 건물들. 깔끔하긴 했지만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개발 도시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첫 주 취재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공항 청사의 웅장함, 24시간 돌아가는 화물 터미널, 전 세계를 잇는 항공편들. 숫자로만 보면 인상적이었어요. 연간 7천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 하루 300여 척이 드나드는 항만.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냉철한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저 효율적인 시설일 뿐이었죠. 카메라맨 톰이 투덜댔습니다. 로버트, 이런 걸로 뭘 만들겠어요? 그냥 홍보 영상 수준인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본사에서 기대하는 건 감동 스토리였는데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며 창밖을 봤는데 부두에서 혼자 청소하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어요. 새벽 6시부터 빗자루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분은 누구지? 무심했던 제 마음에 처음으로 호기심이 일었죠. 다음 날 일찍 나가봤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였어요. 30년 전 이 부두에서 짐을 나르던 일꾼이었다가 이제는 자원봉사로 청소를 하고 계셨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나와서 2시간씩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물었더니 할머니는 빗자루를 멈추지도 않고 대답하셨어요. 여긴 제 자리예요. 늘 하던 일일 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권태로만 가득했던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특별한 이야기만 쫓아다녔던 저에게 가장 평범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이 박힐 줄 몰랐죠. 무심함에서 경건함으로. 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의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취재 방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5시 45분에 알람을 맞춰뒀어요. 할머니가 나타나기 15분 전이었죠. 카메라를 들고 부두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15년간 쫓아다닌 특종들보다 더 궁금한 이야기가 여기 있었거든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컨테이너 사이사이를 청소하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꽝! 20m 떨어진 곳에서 외국인 선원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화물 상자에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던지고 뛰어가셨어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빨랐죠. 저도 급히 따라갔습니다. 선원은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영어로 중얼거리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 부두 일꾼이 영어를 할 줄 아시다니. 할머니는 선원을 일으켜 세우고 본인 가방에서 물티슈와 반창고를 꺼내셨어요. 상처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카메라를 켜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신성한 순간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선원에게 물을 건네주고 근처 의무실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해온 일처럼요. 30분 후 할머니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 같거든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하시며 덧붙이셨죠. 여긴 제 자리예요. 늘 하던 일일 뿐이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말 속에 30년의 세월과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 목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찾던 인간다움이 바로 여기 인천 부두에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였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건 특별함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것 속에 숨어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는 걸요.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편집하던 중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버트, 공항 쪽도 취재해봐. 뭔가 있을 거야.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죠. 인천에는 분명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이 오가는 이곳에서 박영희 할머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째 로비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60대 남성이 젊은 외국인 여성과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죠. 여성은 울고 있었고 남성은 손짓 발짓을 해가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들어보니 정도현이라는 62세 공항 안내원이었어요. 23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죠. 독일에서 온 배낭 여행객 안나가 여권과 지갑을 모두 분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영사관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나가 영어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도현 씨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독일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안나에게 말했어요. 영사관까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무 중인 직원이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나요? 정도현 씨는 상사에게 달려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데려다 드려야겠어요. 상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정도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연차를 쓰겠습니다. 30분 후 정도현 씨는 안나와 함께 공항을 나섰습니다. 저도 몰래 따라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까지 1시간 30분. 정도현 씨는 내내 안나를 격려했죠. 독일 아름다운 나라죠.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영사관에 도착해서도 정도현 씨는 직접 들어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임시 여행 증명서 발급까지 3시간이 걸렸는데 내내 옆에서 기다려 주셨죠. 안나가 감사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릴 때 정도현 씨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연차까지 써가며 보안 규정도 어기면서요. 정도현 씨는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어요.
2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는 것. 그게 제 일이거든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별일 아니에요. 제 일은 당연히 이들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행동을 영웅적이라고 치켜세우겠지만 당사자는 너무나 담담했거든요. 박영희 할머니와 똑같았어요. 평범한 성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제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정도현 씨 역시 늘 하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큰 용기와 희생이 숨어 있는지 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와 정도현 씨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5년간 제가 쫓아다닌 특종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죠. 정치인들의 스캔들, 연예인들의 불륜, 기업가들의 비리. 모두 자극적이고 화제성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전혀 달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인천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사람들을 더 찾아보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3일, 4일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거였다는 걸요. 월미도 선착장에서 만난 뱃사공 김철수 씨.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계셨어요. 바다가 거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송도 센트럴파크의 청소부 이말순 씨.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공원을 정리하셨죠.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서 산책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모두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의 묵묵함이, 그들의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카메라맨 톰도 변화를 느꼈나 봐요. 로버트, 당신 달라졌어요. 예전엔 자극적인 장면만 찾았는데 요즘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맞았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 카메라 너머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영희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셨죠. 할머니,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으로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웃으셨어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늘 하던 일이에요. 여기가 제 자리니까. 또 그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저도 알았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요. 카메라가 아니라 내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이에요. 15년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쓴 일기였죠. 저는 더 이상 냉철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인천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실함에 감동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중간 보고를 요청했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함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외감과 감동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박영희 할머니와 정도현 씨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본사로 보낸 지 3일 후였어요. 아침 9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CNN 본사 편집장이었죠. 로버트,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이메일 확인해봐.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3,000개 이상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15분 만에 이렇게 많은 메일이 올 수가 있나요? 제목들을 보니 모두 비슷했습니다. 인천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뉴스를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는 윤서연. 11살이라고 나이가 적혀 있었죠.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윤서연이에요. 어제 CNN 뉴스를 봤는데 우리 동네 어른들이 나왔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제가 학교 갈 때마다 보는 분이에요. 정도현 아저씨는 작년에 할아버지 병원 갈 때 공항에서 도와주신 분이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인천 어른들은 우리를 지켜줘요. 외국 기자 아저씨가 우리 동네를 예쁘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1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인천 어른들은 우리를 지켜줘요.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본 인천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구나. 저는 즉시 윤서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서연아, 편지 고마워. 내 편지를 CNN에서 소개해도 될까?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동네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CNN 라이브 방송에서 윤서연의 편지를 소개했어요. 앵커가 편지를 읽어주는 동안 시청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채팅창이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죠. 이런 아이가 있는 동네가 부럽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나도 인천에 가보고 싶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SNS가 폭발했어요. 인천 어른들은 우리를 지켜줘요. 해시태그가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윤서연의 편지가 번역되어 퍼져나갔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 5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기자님, 우리 서연이가 하루 종일 웃고 있어요. 자기 편지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인천을 좋아하게 됐다고 하면서요. 엄마 목소리도 들뜬 것 같았어요. 저는 서연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연수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죠. 기자 아저씨, 밝게 인사하는 서연이를 보니 제 마음이 또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아, 내 편지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단다.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 어른들이 TV에 나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인천이 가진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걸요. 윤서연의 편지가 전 세계를 감동시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이 엄마였습니다. 기자님, 죄송한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많이 침울했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서연이네 집 앞에서 만났어요. 엄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됐어요. 다음 달까지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네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울린 그 아이가 정작 인천을 떠나야 한다니요. 그럼 서연이는? 제가 물었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애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어제부터 밥도 안 먹고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서연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연아, 괜찮아? 제가 물었더니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어요. 기자 아저씨, 저 정말 인천에서 살고 싶은데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사랑하게 된 인천을, 정작 그 인천을 세상에 알린 아이가 떠나야 한다는 아이러니. 우리 동네 어른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박영희 할머니도 정도현 아저씨도 못 보게 되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서연이를 인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새벽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본사 편집장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에드워드, 제안이 하나 있어요. CNN 인천지사를 만들면 어떨까요? 편집장은 깜짝 놀랐죠. 갑자기 지사가 웬 말이야?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인천 이야기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아시아 허브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데 서연이 가족 때문이기도 하죠? 편집장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며 설득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지리적 이점, 아시아 뉴스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편지가 보여준 파급력까지요.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본사 회의 결과 CNN 인천지사 설립을 승인한다. 로버트, 내가 초대 지사장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된 거였어요. 급히 서연이네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서연이가 나왔죠. 여전히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제가 말하자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CNN이 인천에 지사를 만들기로 했어. 그리고 내 아빠께 일자리를 제안드릴 예정이야. 정말요? 서연이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럼 이제 계속 인천에서 살 수 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엄마, 엄마. 기자 아저씨가 우리 인천에 계속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엄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아버지께서 CNN 인천지사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이가 제게 또 다른 편지를 건넸어요. 기자 아저씨 고마워요. 이제 정말 평생 인천에서 살 수 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아이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CNN 인천지사 설립 소식이 발표된 지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인천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였죠. 연수구 작은 카페에서 국제 기자회견이 열릴 정도였습니다. 인천이 전 세계 뉴스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유엔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뉴욕 본부 사무총장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로버트 한슨 기자님,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인천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일 후 유엔 조사단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5명의 전문가들이 일주일 동안 인천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박영애 할머니의 부두 봉사 현장, 정도현 씨의 공항 안내 업무, 그리고 윤서연이 다니는 학교까지.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죠. 유엔 조사단장 마리아 곤잘레스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도시는 처음 봐요. 박사는 30년간 전 세계 도시들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인천 시민들의 성실함과 친절함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정말 특별합니다. 조사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엔은 인천을 글로벌 공존 도시 모델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전 세계 190개국이 벤치마킹할 도시로 인천을 지목한 겁니다. 발표 당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평범한 성실과 작은 친절이 도시를 바꾼 완벽한 사례입니다. 개항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적인 허브 도시로 성장한 인천의 이야기는 모든 도시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뉴욕에 있었어요.
유엔 발표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사무총장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권태로워했던 그 도시가 이제 전 세계의 모범이 된 거예요. 인천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청 광장에 시민 3만 명이 모였어요. 박영희 할머니와 정도현 씨도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죠.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하셨어요.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늘 하던 일인데. 하지만 시민들의 박수는 5분간 계속됐습니다. 윤서연도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은 서연이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죠. 우리 인천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래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3만 명이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BBC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로버트, 당신이 처음 인천에 왔을 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인천이 달라진 게 아니었죠.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인천은 처음부터 이런 곳이었어요. 다만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평범한 성실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몰랐던 거죠. 그 말을 하며 제 가슴이 또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CNN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전 세계 뉴스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2개월 전 권태로운 기자였던 제가 이제는 인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죠. 인천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순간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유엔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버트,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 본사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맡아달라고 해. 15년 기자 생활 중 최고의 제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인천을 떠나고 싶은가?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날 오후 마지막 촬영을 위해 인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먼저 부두로 갔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셨죠. 할머니, 제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자 할머니는 빗자루를 세우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요? 그럼 가세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담담하셨어요. 하지만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죠. 다만 기자님도 이제 제 자리를 찾으셨잖아요. 여기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인천 바다를 가리키며 웃으셨습니다. 다음은 공항이었어요. 정도현 씨는 안내 데스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계셨죠. 아저씨, 저 미국 가게 될 것 같아요. 정도현 씨는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보셨어요. 그래요? 하지만 기자님, 진짜 가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답했더니 정도현 씨가 웃으셨어요. 23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자기 자리는 마음이 시키는 곳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덧붙이셨죠. 기자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윤서연이를 만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죠. 기자 아저씨, 정말 미국 가세요? 서연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가지 마세요. 아저씨도 우리 인천 사람이잖아요. 서연아, 아저씨가 여기 사람이라고. 제가 물었더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천 어른들은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아저씨도 우리를 지켜주는 어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CNN 본사에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에드워드, 미안해. 나는 인천에 남을래. 편집장은 놀랐죠. 정말이야? 뉴욕 제안을 포기한다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응. CNN 인천지사장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 이유가 뭐야? 편집장이 물었을 때 저는 창밖 인천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특별한 뉴스를 찾았지만 인천에서 가장 평범한 것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어. 이곳이 내 자리야. 3개월 후 저는 인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CNN 인천지사는 아시아 뉴스의 허브가 되었고 매일 전 세계로 인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세요. 정도현 씨는 여전히 공항에서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계시죠. 윤서연은 이제 6학년이 됐어요. 얼마 전에는 인천 홍보대사라는 특별한 임명장을 받았죠. 서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기자 아저씨 정말 잘 됐어요. 아저씨가 계속 우리랑 같이 있어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인천 바다를 바라봅니다. 15년간 세계를 떠돌며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특별함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한 마음 속에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속에 있었죠. 인천에서의 2개월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도 늘 하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인천의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진짜 자리입니다. 인천이 저를 변화시켰듯이 이제 저도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평범함 속에서 찾은 가장 소중한 가치와 함께 말이죠.